2016년 부동산 빗나간 예측 금리편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015년에도 당시에 이제 네. 12월 정도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 기준금리도 따라서 오를 거다라는 예측이 많았고요. 최대 3번 정도의 상승이 있을 거다라는 전망도 많았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쉽지 않은 그 경제 상황이 지속이 되니까 국내 기준금리는 오히려 한 차례 네. 인하가 됐던 경험도 있죠. 근데 이 불확실성 변수라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네. 최근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라든지 그렇죠. 영국의 이제 브렉시트도 있었고요. 네. 이탈리아나 프랑스 이런 쪽에서의 그 정책 불확실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침체라든지 일본이나 네. 유럽 쪽에서 그 유동성 그 완화를 했던 부분에 그 정책 실패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 때문에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네. 어려운 환경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16년에 이제 국내 기준금리도 크게 변동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죠. 그렇다면 2017년에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2017년 전망도 보시면 네. 결국은 소비자들은 이제 금리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네. 쪽에서 이제 그 트럼프 당선한 이후부터 이제 국내 채권 금리가 올랐고요. 실제 이제 시중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가계 부채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니까 네. 이제 대출을 조이는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영향력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실제적인 이자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좀 알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판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한번 보시면 네. 이 1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만약에 해서 보면 연간 그러니까 2016년 상반기 정도에는 네. 연간 한 200만 원 정도 최소 네. 정도 이제 갚았다면 이제 대출 금리가 4에서 5% 수준까지 오르게 되면 2017년 한 상반기 정도에는 연간 한 500만 원 정도는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근데 이 부분은 또 원리금 부담은 또 같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자 비용만. 그렇죠. 그러니까 원리금을 같이 납부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위축이 될 수, 심리적으로라도 굉장히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2017년에는 미국이 기준금리 한 3번 정도 인상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급 효과가 미칠지. 네. 앞으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2017년에 취임을 하게 되면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한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미국도 이제 금리를 좀 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국내는 또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계속 조이다 보니까 돈은 빌릴 수 없는데 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실수요자든 투자 수요든 간에 어느 정도의 위축은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114